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이번에도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다시 한번 출회되면서 양지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한 건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살펴보시면 1위에는 흥하해운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고요. 어제도 12%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흥하해운뿐만 아니라 대한해운까지도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서 주가 자체는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대한해운은 4% 넘게 밀리면서 4.87%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큐로와 KTCS, 또 유엔젤까지도 이 탑3로 탑5 종목들로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어떠한 이슈에 반응을 했는지 특징주로 넘어가서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큐로를 살펴볼 텐데요. 정부에서 9대 순환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큐로를 향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큐로의 주가가 14% 넘게 올랐고요. 1,164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배터리 등 이 주요 산업별로 9대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가 빠르게 확산하도록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됐습니다. 큐로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산업 등에 필요한 열 교환기 등을 제작하는 화공기 부문 그리고 자동차 부문으로 2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큐로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KTCS인데요. KTCS는 KT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에 반응을 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KT가 AI와 관련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KT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콘텐츠와 AI 물류, 또 AI 로봇과 AI 케어, AI 교육 등 이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를 더욱더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겠다고 밝히면서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특히 AI 물류 등 AI 사업에서 약 8천억 원 이상의 누적 수주를 달성하는 등 이 KT AI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성장성을 더욱더 빠르게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KT 그룹주를 엮이고 있는 KTCS 쪽으로도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그 기대감이 주가에까지 반영이 되면서 10.15% 오른 3,58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엔젤인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유엔젤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종목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 건데요. 정부에서는 이 수능의 킬러 문제를 배제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유엔젤과 나머지 교육 관련 종목들이 전일 시장에서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EBS와 콘텐츠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부각되면서 앞으로 이 공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배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고난이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이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EBS와 연관성이 깊게 나타나고 있는 유엔젤 쪽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4,72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인데요. 대창솔루션, TS트릴리온, KNN, S트래픽과 SY가 있습니다. SY를 제외하고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렇게 4가지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전일 시장 코스닥 시장 1%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약세장을 나타냈지만 이 안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은 또 한 번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TS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속에 급등을 했고요.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면 17% 넘게 오르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창솔루션입니다. 대창솔루션은 증권가의 분석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KB증권은 향후 원전 폐기물 처리 용기 사업 등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 자체가 일본의 원전 처리수 이슈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향후에 이런 원전 폐기물 처리 용기 사업에서 두각을 보일 것이라는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진 건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창솔루션 11.69% 상승세를 그려나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에스트래픽인데요. 에스트래픽뿐만 아니라 또 전일시장에서 함께 엮어볼 수 있는 테마 자체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이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전일시장 포착이 됐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이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설인 슈퍼차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리비안은 지난 20일 테슬라 슈퍼차저의 충전기 연결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2025년 1월부터는 자사 차량에 이 테슬라와 같은 충전 포트 표준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미국 자동차 업체인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도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테슬라의 충전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에스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함께 부각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전일시장에서는 29% 넘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6,57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에스트래픽이 전기차 충전소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는 눈여겨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자동차 도로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바가 있고 이 에스트래픽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전기차 충전 기업이 결국에는 SK네트워크스 쪽으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고요.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면 더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 수급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 어제는 약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특징주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이 그동안 어떤 성장주 위주로의 편중된 시장의 수급 흐름이었다면은 이제는 실적,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수급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어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현대로템이 영위하고 있는 방산 사업의 이익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에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사업부 이외에도 레이솔루션 사업부 그리고 에코플랜트 사업부까지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사업부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 현대로템 같은 경우 올해 전 사업부 성장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실적 모멘텀의 주요 수급 주체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현대 로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현대 로템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현대 로템에 대한 관심이 정말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오면서 현대 로템 앞으로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했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플러스,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하이드로리튬, 피플바이오, 그리고 휴맥스홀딩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시간의 상승률을 지금 나타낸 그룹들 중에는 어제 전일장에서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과 리튬 관련주 종목들이 본장에 이어서 강세를 나갔다는 점이 지금 특징적입니다. 지금 두 테마를 제외하고는 피플바이오가 유일하게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피플바이오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플바이오는 장마감 직전에 운영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53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는데요. 주당 809원, 신주 40만 9,583주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행 대상자가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시간외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7.87% 상승으로 12,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로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이 해당이 되는데요.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9.98%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256원에 거래를 마쳤고 휴맥스홀딩스는 7.43%의 상승으로 9,07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GM포드에 이어서 리비안까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오면서 그 보도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건데요. 이 본장에 이어서도 시간외에서 그 강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먼저 상한가를 기록한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기 5종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충전기 개발과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SK 시그넷에 완속 충전기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휴맥스홀딩스 외에도 어제는 지금 시간외에서 현대공업과 RT캐스트까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포어스 역시 상한가, 하이드로리튬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각각 9.91%, 9.87% 상승을 했는데요. 리튬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이렇게 강했던 건 장마감 이후에 리튬 플러스가 순도 99%의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제품을 출시하고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업체에 샘플을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 리튬 관련 종목들 흐름이 좋았다는 거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본장에서도 이 시간외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시면 DENT가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다산네트워크스, 금호타이어, 대창솔루션, IB 김영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한가를 기록한 DENT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869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DENT는 2차 전지, 양극, 레이저, 노창 장비 기업인데요. 운전 자본의 확충과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대다라고 이렇게 밝혔지만 시간외에서 매도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한가 9.97% 하락하면서 17,16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산네트워크스는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연일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급등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과 다르게 어제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3.92% 하락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에 있는 자회사를 100%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금호타이어에 대한 재무 안정성이 괜찮은가라는 우려감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에 3.19% 빠지며 4,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대창솔루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창솔루션은 장마감 이후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공시되면서 하락했고요. 마지막에 지금 이름을 올린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정부의 의지 표명에 강세를 보였지만 24%까지 올랐던 것과 다르게 17%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 하락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2.7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외에서도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시간외에서는 금호타이어 말씀드리겠는데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홍콩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하는 소식에 자금 투자가 나타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금호타이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대비했을 때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 상승세를 유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은 훼손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금호타이어 매수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하락으로 나타났을 때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올해 같은 경우 일부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소폭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익률까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실적만 가지고 그리고 펀더멘털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로는 금호타이어 짚어주셨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있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했다는 소식에 재무 체력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시간외에서는 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차장님의 입장으로는 충분히 견뎌낼 자금이 있다, 자본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내년부터는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매파적인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될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